네, 모티브 라이브의 품격 있는 문화 코너. 품격이 있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창업신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역시 영화평론가 라이너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영화 어떻게 개봉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개봉이 언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왜 올 초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올 초에 하려고 예상을 했는데 네네네. 이게 저희 작품, 제가 만든 작품이 아니죠. 20분 이후부터는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재밌는데 앞부분에 20분이 그 전까지. 조금 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거기는 좀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 그래서 그 부분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시간 내내 좀 정신을 못 차릴 영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간. 2시간입니다. 네, 네. 어떤 주제입니까, 영화? 범죄죠. 범죄 관련된. 네. 저 범죄 관련된 영화 되게 좋아. 네, 죽은 친구의 복수를 한다는 네.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복수 얘기할 때 눈빛이 약간 그럼요. 달라지는 네. 느낌이 복수극이죠. 느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자 오늘 바이오 관련된 영화인데 첫 영화 어떤 영화로 준비해 주셨습니까? 첫 영화는 가타카라는 영화예요. 가타카요? 네. 이 영화군요. 네. 들어보셨나요? 가타카? 저 약간 좀 일본 영화인 줄 알았어요. 가타카라고 가타카라고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 가타카가 이제 그 DNA의 염기 서열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니셜을 하나씩 따와서 아나그램을 한 거죠. 그렇군요. 구안인, 아데닌, 티민, 사이토신 요거를 바꿔서 가타카라는 제목을 만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일본이랑 큰 관계는 없지만 느낌은 약간 일본 느낌을 받게 만들고 요런 종류의 SF 영화 중에서는 상당한 명작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그렇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은 이제 미래 사회에 대한 건데 네. 여기서의 미래 사회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들과 유전자 조작을 통하지 않고 태어나는 사람들, 이 두 개체에 대한 차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으로 완벽한 사람이 태어나는 완벽하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SF에서 많이 다루는 주제이긴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 조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최근에 보면 뭐 크리스퍼 가위라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고 해서 유전자를 이렇게 잘라서 맞아요. 빼내고 다른 유전자를 집어넣고 이게 유전자 편집이 가능해진 거죠. 실제로 있는 일이고 이거는 노벨 화학상을 받은. 네, 맞아요. 크리스퍼 유전자가 있는데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이제 선택해서 집어넣는. 그러니까 잘라서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게임에서 우리 캐릭터 만들 때 내 맘대로. 그렇잖아요. 내 맘대로 만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외모도 나는 뭐 얼굴은 뭐 한 고수 정도가 좋겠는데 키는 우리 애는 뭐 한 185 정도가 좋겠는데 네네네. 남성의 경우에 그다음에 탈모 유전자 빼야지 막 이렇게 들어가는 그렇죠, 그게 거죠.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유전자를 집어넣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형이 완성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 인간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상위 계층이겠죠. 그렇죠. 지배 계층일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네. 그렇게 안 된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네.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때 지배 계층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지능도 되게 높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능 당연히 IQ 한 200 정도로 하지 않겠어요? 되게 다 똑똑하게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황현희 씨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가끔 답답한 사람들이랑 일할 때 너무 답답하다. 그럴 거 아니야. 지금 사실 답답합니다. 그렇죠. 이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게 일하기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그 그룹이랑 자연분만으로 태어나는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외모부터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키라든지 이런 피지컬이라든지. 그러니까 딱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은 상류층, 저 사람은 못 사는 사람. 이게 얼굴만 봐도 드러나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죠. 무섭네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이제 적격자와 부적격자 이렇게 계급이 나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제 이 태어나면서부터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갈리죠. 예. 피 한 방울만 딱 넣으면은 모든 게 다 알아요. 기대 수명, 얘가 몇 살까지 살 수 있는 건지, 질병이 걸릴 건지 안 걸릴 건지, 지능은 어느 정도 나올 건지, 그거를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피 한 방울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에다노크가 이 세상에 자연 임신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그리고 자연 임신으로 태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30살까지밖에 못 산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네. 그러한 자신의 운명에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둘은 형제죠. 네, 거기 형제죠. 극에서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저 이 영화 봤어요. 봤죠? 지금 어제 어떤 설명해 주시니까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은 형이고 한 명은 동생인데 한 명은 이제 유전자 조작을 위해서 태어났고 한 명은 이제 유전자 조작을 안 한 상태, 그러니까 자연 임신으로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이인데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같이 막 수영 같은 거 하는데 무조건 얘가 그러니까 조작에 된 애가 그럼요. 이기죠. 이길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나서 넌 30살 전에 죽는다라고 이제 이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음, 이 운명을 바꿔 나가는 그런 영화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우주 비행사가 되겠다는 꿈을 그쵸. 위해서 자기를 그러니까 이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자신의 몸을 유전자 조작을 한 것처럼 바꾸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근시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유전자 그렇죠. 조작으로 태어난 예, 아기들은. 예. 그러니까 근시를 없애기 위해서 특수한 렌즈를 낀다든지 혹은 자기가 신장이 작으니까 신장을 늘리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죠. 아, 키 크는 수술. 예, 굉장히 고문 같은 수술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견뎌내는 이야기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품에서는 이 수영 장면이 수영이 총 3번 정도 나오는데 맞아요. 기억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길 수가 없어요. 유전자 편집으로 태어난 아기는 우리가 무슨 수를 썼어도 이길 수가 없는데 결국은 이기거든요. 그렇죠. 아, 이거 스포 아닙니까? 아니 뭐 이 영화를 뭐 아무튼 이거는 뭐 네. 비평 아, 오래된 삼고 영화라?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되게 큰 의미를 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유전자 편집을 안 한 당신이 어떻게 신인류라고 할 수 있는 나를 이길 수가 있나. 그렇죠, 그렇죠. 그걸 물어보는데 그때 한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에요. 뭐였죠? 나는 돌아갈 힘을 남겨두지 않아. 아, 나는 목숨 걸었다 이거네요. 예. 오.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어떤 의지만 있으면 이런 유전자의 세계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긴 한데 네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영화니까 이렇게 의지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지. 아, 쉽지 않죠, 사실. 만약에 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네. 유전자 편집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살려고 할 거예요. 그쵸. 벽을 더 높여놓고 접근하지 못하게. 예. 음. 실제로 이 영화에서 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일 피 검사를 하고 매일 머리카락을 수집하고 막 각질 하나까지도 그럼요. 쓸어 담아가지고 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매일 판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벽을 높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그 정도의 유전자 기술이 발전한 미래 사회라면 그런 것도 필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피를 뽑을 필요도 없이 그쵸. 그냥 그 내부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카메라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안면 인식 한 번으로 다 예, 그렇죠. 하게 되겠죠. 그게 되면은 이제 뭐 신분을 숨기는 게 불가능한 세상에서 살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유전자와 의지의 대결이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영화 그렇게 자체가? 보시면 됩니다. 이 작품은. 어, 근데 유전자와 의지의 대결에서 결국은 희망적인 거죠. 인간 찬가에 가깝죠. 의지가 이겼군요. 의지가 이겼으니까. 아, 그래요. 근데 이게 현실이라고 우주 비행사가 됩니까 그러면? 우주 비행사 되죠. 어. 하지만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의지와 열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아니다 유전자다. 너무 염세주의적이지 않습니까? 뭐 쇼펜하우어인 줄 알았어요. 의지만으로는 예. 이룰 수 좀 있는 게 힘들다. 없죠. 네, 그럼요. 쇼펜하우어는 이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꿈과 좀 희망을 좀 우리의 의지로서 바이오 산업을 음. 육성시킬 수 있다 이런 의지를 오늘 좀 드려야 되는 시간인데. 그렇죠. 이거는 약간 네. 디스토피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세상이 오지 않길 바라고요. 아.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사용하는 데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디자인된 아기, 디자이너 베이비라고 하는데 디자인이 이게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시일 안에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들어보니까 하려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못 건드리는 거지. 유전자 좀 골라 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네. 자 이번에 임신하셨네요.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골라 보실래요? 네네네. 하는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뭐 고를 때마다 돈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게임처럼 게임에서 내 캐릭터에 이런 특성을 더하면 코스트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식의 현실이 벌어질 수가 있다. 먼 훗날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이거 그 다음 단계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유전적으로 우리 집안에 안 좋은 질환이 있으면 그걸 치료해 줄 수 있는 기술이 나온다면 정말 획기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 약간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다거나 이러면 그 있다거나. 당뇨 부분만 잘라서
그 유전적인 병이 없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기술 그런 기술이라면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도움되지는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아까도 제가 남성형 탈모 얘기했는데 네. 남성형 탈모 있어야 돼요. 남성형 그거는 탈모 없애준다. 네. 그러면은 뭐 우리 세대는 어쩔 수 없겠지만 태어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은 그렇죠. 탈모는 사라지는 게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근데 그게 어디까지 선이냐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은 좀 여드름도 조금 그렇죠. 이제 넘어가는 거죠. 피부도 슬슬. 조금 약간 기미가 좀 안 생기네. 네. 이러다 보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돼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제도적 보완이 나오겠죠. 어느 정도. 예. 결국 제도와 통제. 어느 정도의 이걸로 가야 제도는 된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영화의 메시지 자체는 과연 유전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의 의지와 이 유전자의 조합, 조작, 뭐 이런 거, 이 바이오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군요. 그렇죠. 이 바이오 기술이 발전해서 이렇게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가 온다고 하더라도 인간미라고 하는 것은 남아 있을 것이다. 라는 아주 희망찬 이야기죠. 결국 인간이 우선이다라고 좀 인간이 우선이고 인간이 말씀해 가지고 주시군요. 있는 의지, 의지. 선택 그렇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의지, 노력, 마음, 마음, 이런 거. 아, 예. 좋네요. 그렇죠. 이런 진정성. 소년 만화 같네요. 네네. 네. 노력을 뺄 걸 그랬네요. 노력을 넣었는데 약간 노력은 좀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 저희가 카타카라는 영화 소개해드렸고요. 자, 다음 영화는 어떤 영화인지 소개해 주시죠. 다음 영화는 마이클 베이 감독이 만든 2005년작 아일랜드. 아일랜드 아십니까? 저 한 5번 봤습니다. 이거를 진짜 명작이죠. 와우. 정말 다섯 전 번이나. 재밌게 봤어요. 이거 근데 되게 혹평하시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재밌게 보실 수 있죠. 충격적이었어요. 네. 네. SF를 또 좋아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하면은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뭐 이완 맥그리거. 요즘은 이완 맥그리거가 많이 안 나오는데 예. 요 시기 최고였죠. 2000년대에는 예. 이완 맥그리거의 시대였습니다. 거의 2000년대 초반은 바나나의 거의 뭐 표본이라고 그렇죠, 봐도 그렇죠. 과언이 아니었죠.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스칼렛 요한슨 나오는 작품인데 네. 요거는 이제 이 아일랜드라고 하는 게 지구상에 오염되지 않은 그러니까 약간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구가 멸망 위기인 거죠. 그렇죠. 지구 종말의 위기에 최후의 생존자들이 있는데 이 최후의 생존자들이 꿈꾸는 곳이 바로 이 아일랜드. 그렇죠. 오염되지 않은 지상 낙원. 유토피아. 유토피아. 네. 이 유토피아로 가는데 이게 추첨을 통해서 간다는. 맞아요. 복권 추첨하듯이. 복권 추첨하듯이 추첨을 하면은 이제 가는 거죠. 그렇죠. 아일랜드로. 당첨되면 당첨되셨어요. 그럼 막 옆에서 막 축하해주고 드디어 너 축하하고 유토피아 막 가는구나. 인터뷰하고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꿈이 맞아요. 이루어졌고 정말 많은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다 같이 기억납니다. 왔으면 좋겠어요. 막 이러면서 가는 인터뷰도 하고. 예. 네, 그런 것이죠. 예. 근데 유토피아가 아니었죠. 거기가. 유토피아가 아니고 예. 장기 적출당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참 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되게 야, 충격적이죠. 진짜 충격적이고 그거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당첨된 게 아니라. 그렇죠. 거기 이제 자신들은 최후의 생존자다라고 예.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다 복제 인간들이었고요. 예. 이 복제 인간들 에그네이트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일종의 보험 회사의 상품 같은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보험인데 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다칠 수도 있고 혹은 병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조금 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 복제는 되게 가까이 있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럼요. 왜냐면 양도 복제를 하고 동물들이 복제가 되는데 실제로 넷플릭스에서 그 한국에는 황모 박사님이 그쪽 가셔서 지금 뭐 낙타를 복제하고 있다, 뭐 낙타 이런, 복제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실제로. 그렇죠. 그 그분이- 영상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분이 줄기세포 때 그 이렇게 박사님이. 뻥만 치지 않았어도 잘 됐을 텐데. 어쨌든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건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이 안 됐지만 어쨌든 그렇고 있다. 예. 그걸 생각해 보면 복제 인간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윤리적인 선만 넘고 어떤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나와서 해버리면은 저질러 버릴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딘가에 그렇게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있어요. 어딘가 예,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근데 그게 왜 만든 거냐? 장기 기증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나를 위한 서브인 거예요. 예. 왜 자동차 타고 다닐 때 스페어 타이어 갖고 다니는 것처럼 스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면은 다치면은 바로 스페어를 갖고 와서 바꿔버리면은 굉장히 수명도 늘어날 거고 네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복제 인간은 그게 당첨이죠. 맞아요. 아일랜드 당첨이다고 걸어갔는데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속이고 있는 거죠. 사기를 치는 거니까 나는 살아 있고 나 대신 그러니까 부자들이 음. 나 대신
복제품을 내 복제품을 인간으로서 남겨놓고 니네들 유토피아 갈 거라고 하는데 그 유토피아는 결국에 너의 장기를 적출해서 나에게 넣을 거야라는 그렇죠. 정의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여기서 내용은. 또 생각해봐야 되는 게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예. 이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복제인간 여기 영화에서 복제인간을 만드는 부자들입니다. 여기서 아마 부자들이에요. 예. 500만 달러예요. 500만 달러, 야 그러면 50억. 70억 정도죠. 지금 이제 환율로 또 네. 계산하면 한 근데 70억 한 되네요. 방에 70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아, 거는 쉽지 않죠. 1% 이내죠. 한 0.01%입니다. 0.1%도 안 될 겁니다. 예. 맞아요. 되게 적은 숫자일 거예요. 네네. 그 정도의 사람들만이 이걸 누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도 윤리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장기를 동물의 몸 안에서 키운다라고 한다면 거부감이 좀 적을 겁니다. 그렇죠. 혹은 장기만이 배양된다. 장기만 배양된다 그러면 아무런 윤리적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나의 복제 인간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식물 인간일 경우에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도 식물 인간이다라고 뻥을 친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사람이 사람대로 살지 않으면, 사람의 감정을 느끼면서 살지 않으면 이 복제 인간의 장기를 이식했을 때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람처럼 살게 해주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속여서 장기를 빼내는 이런 엄청난 얘기였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복제 인간의 윤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복제 인간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그냥 만화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복제 인간 내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바쁘고 난 좀 쉬고 싶을 때 나랑 똑같은 애가 있어서 스케줄 한번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그거는 정말 순진한 생각이고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복제 인간이 장기 적출을 위해서 이용된다거나 혹은 어떤 다른 사람들의 또 다른 욕망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네. 그런 영화가 아일랜드입니다. 이 장면 영화 기억나는데 명장면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언 맥그리거가 나오는 그 복제를 맡긴 그러니까 복제 인간으로 컸던 이언 맥그리거가 있고 그걸 이제 의뢰한 이언 맥그리거가 있는데 둘이 만나잖아요. 만나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커 있던 그 유토피아 갈 거예요라고 생각했던 그 이언 맥그리거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비를 만나면서 성냥갑에 가두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데 안 믿고 마지막에 여자친구가 끌려가고 이제 거기를 탈출하잖아요. 이 이언 맥그리거가. 그리고 나서 그 집에서 만났는데 둘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향도 똑같은 거예요. 원래 얘도 반항아적인 성격이 있는 건데 얘도 그 상황을 안 믿은 거지. 이게 뭐야 여기. 이 나비가 있고 다른 세상이 있을 거야라고 했던 그 사람이 탈출을 해서 둘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전 그 장면이 정말 희대의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명장면이죠. 네. 생각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인간이란 게 뭐지? 그렇죠. 저렇게 복제 인간이 실제로 있으면 어떡하지?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나와 내가 만난다고라고 생각. 와, 야, 내 자신도 감당해야 한다는데 걔까지 현현이가 감당을 하나 또 있어. 오, 그냥 한 대 확 그냥 아이고 이 답답한 인간아 막 이런. 때리려 그러는데 뭐 왜 네. 이러는 걸까요? 이러면 어떡해? 아니 우리 또 라이너님도 그렇죠. 복제인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똑같은 애가 네. 이렇게 갑자기 영화 만들 건데 투자해달라고 하고 아우, 네, 봤는데 더럽게 재미없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목을 꺾어버려. 근데 좀 소름 끼칠 것 같긴 해요. 소름 끼치죠. 나랑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가끔 제 아들을 볼 때도 소름 끼쳐요. 어, 저와 같은 행동을 하면. 근데 음, 진짜 나와 마주치다면 얼마나 소름이 끼칠까요? 그렇고 정말 소름 끼칠 것 같아요. 정말 소름 끼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요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이 복제 인간 기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뭐 동물들 복제가 되는 것처럼 할 수는 있는데 윤리적 문제 때문에 네. 못 하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뭐 인공자공이라든지 뭐 냉동인간 기술 이런 것들도 이게 윤리적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인간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언젠가는 인류가 선을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그쵸. 우리처럼 소름 끼친다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야 진짜 재밌을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복제 인간 진짜 만들어 버리면 어떡할 건데?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인류가 그래서 한 단계 뒤로 간 적이 몇 번 있죠. 안타까운 전쟁도 있었고. 많죠. 그렇게 예.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술이 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갖다 주는 것은 음.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 단계를 넘어설 것 같아요. 음, 이 기술이 나온다면 이 다음 단계께 더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아마 우리 영화가 바이오 이야기를 좀 했는데 맞아요. 예, 영화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갈 것 더 빨리 같긴 갈 해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도 이 다음 단계인
세포의 재생산 뭐 음. 이런 기술들이 오히려 더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 장기를 굳이 사람의 몸속에서 만들지 않고 그냥 아예 밖에서 그냥 만들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죠. 요즘 그런 시대가 오지 보면은 않을까? 그런 식의 기술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배양육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배양한 고기 같은 거. 네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배양 장기가 우리에게 거부감 없는 배양 장기 나오는 것도 금방일 거라고 생각하면 뭐 레이커즈와의 말처럼 특이점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만들게 하는 주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과학의 발전, 뭐 바이오 이런 생각을 잠자기 전에 하면요, 진짜 한도 끝도 없이 가 있어요. 저 어느 순간 화성에 혼자 저 혼자 이렇게 서 있는 상상까지 하게 되는 뭐 그런 뭐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력들을 만들어주는 영화가 대단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자, 아일랜드 마지막으로 이 영화 한마디로 좀 총평해 주실 수 있나요? 아일랜드를 총평하자면 네. 복제 인간의 꿈은 인간이 꿀 수 있는 가장 잔혹한 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문학적이시네요. 그럼요. 예. 평론가 괜히 하는 게 예, 아니니까. 준비해 온 겁니까? 아니면 뭐 안 했어요. 옛날에 한번 했던 겁니까? 즉석에서. 즉석에서 한 거예요? 대단한 순발력. 애들이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본에 없는 질문을 드렸는데 바로 이런 좋은 그럼요. 대답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버퍼링 없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영화 좀 함께 해볼 텐데 어떤 영화입니까? 네, 마지막은? 마크 로마넥 감독의 Never Let Me Go 2010년 작품이에요. 예. 요거는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아일랜드랑 매우 유사한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 영화는 처음인 것 같아요. Never Let Me Go도 굉장히 화려한 배우들이 나오거든요. 캐리 멀리건, 앤드루 가필드, 그리고 키라 나이틀리 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뭐 지금 봤을 때 굉장히 화려한 이런 캐스팅이고요. 내용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으스스한데, 그러니까 지금 아일랜드는 미래 사회를 다루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과거를 다루고 있어요. 과거예요? 과거에 이미 50년대 때부터 뭐 100세 인간이 나타났다. 70년대가 되고 나서부터는 인간이 100세 이상 살 수 있게 되는 세상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네. 근데 알고 보면 여기에 복제 인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장기 기증을 위해서 태어난 복제 인간들. 비슷한 내용이네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 얘네들이 기숙학교 다니는 애들이에요. 좀 네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기숙학교에서 뭐 정말 사람처럼 배우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거든요. 복제 네. 인간들이. 근데 얘네들도 자기들이 복제 인간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알아요? 나중에? 왜냐면 교사들이 그런 걸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네네. 불법인데 네. 근데 얘기를 해주는 바람에 복제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얘네들이 마을에 배치가 됩니다. 네. 복제 인간들 사는. 근데 여기서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 복제 인간들이 서로 사랑을 하면 진심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네. 장기 기증으로 가는 게 유예가 된다. 그러니까 얘 아일랜드로 치면 내일 당첨은 넌데 네. 만약에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몇 년 정도 유예가 된다. 이런 소문이 돌아요. 그러면 장기 기증을 위해서 언젠가 죽어야 되는 복제 인간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스러운 거잖아요. 몇 년 뒤에 더 살 수 있으니까 몇 어쨌든 년을. 유예할 수 있으니까 네. 사랑만 하고 있다면.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증명하는 방법은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런 사랑 말고 가짜로 사랑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으니까 연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사랑을 너무 국한적으로 그런 네. 육체적인 걸로 아니요. 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정신적이거나 영혼. 사랑하는 사람은 눈빛만 봐도 안다라고 하는 옛말이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눈빛을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걔네들이 뭐 사랑하지 않는데도 막 키스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랑을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예술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림이라든지 이런 그게 더 예술을 이상하네요. 통해서 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려면 표현주의적인 그런 예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오래 사는 거네요, 그러면. 잘 그리는 거하고 약간 다른 느낌인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술을 통해서 나의 진심을 표현한다면 그러면 난 사랑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하지만 알고 보니까 그런 얘기는 없었고 그 자체가 거짓말이군요. 그 자체가 거짓말. 그 말 하는 순간 내가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 자체가 다 네. 소문이었고 네네네. 결국은 운명에 따라서 하나하나 죽어가는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되게 근데 슬프네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아일랜드랑 뭐가 다르냐면 아일랜드는 복제 인간들이 해방을 꿈꾸잖아요. 네. 결국은 해방으로 나가는 해방됐잖아요. 그런 네,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복제 인간들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어. 내가 어떻게 나의 운명을 받아들이는가. 그러니까 장기 기증으로 나는 태어났고 그러기 위한 목적으로 태어났는데 그 사이에 헛소문이 돌았고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하려 노력했고 예술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럼 그런데도 내가 인간이 아니라고? 그럼 인간임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지? 라는 질문.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영화가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이네요. 철학적이기도 하고요. 네. 저는 이제 또 보면서 이 영화 같은 거 보면서 느끼는 게 복제 인간이 태어나면 그건 그냥 인간 개체다. 그냥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예, 예. 이거를 인간이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윤리적인 문제들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존중받고 당연히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고 삶을 살아야 되지만 본인 스스로가 복제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고 장기 기증을 하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걸 받아들이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머릿속으로 잠깐 한번 그려봤는데 굉장히 슬프고 만약 나라면 어땠을까라고 막 동일시하게 되고 굉장히 좀 난해해지고 슬퍼지네요. 그렇죠. 예. 이런 비슷한 영화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애프터 양이라고 코고나다 감독 작품이 있는데 네네네. 그 작품에서도 복제 인간이 나오거든요. 음. 복제 인간이 나오는데 그 복제 인간들이 뭐 일반 인간들이랑 똑같이 대접받고 살아요, 거기서는. 근데 이제 이웃집의 아저씨가 나이가 언뜻 봐도 한 70은 돼 보이는 아저씨인데 네네네. 집에 가니까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20살밖에 안 돼 보여요. 자기 죽은 아내의 복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랑 사는 거예요. 와, 기분이 어떨까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되게 이상할 뭔가 되게 이상한데 예. 근데 어쨌든 자기가 사랑하던 그 여성의 젊은 시절 버전이랑 또 살고 있는 거죠. 그 제목이 뭐라고요, 영화? 애프터 양이라고. 애프터 양. 이거 애프터 봐야겠다. 양. 예, 이거랑 오늘 지금 방금 소개해 주신 렛미고는 저 오늘 집에 가서 꼭 좀 봐야 되는. Never Let Me Go. 예. 그 인간의 과연 이 바이오와 과학 기술과 이 삶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들기도 이 하네요. Never Let Me Go 같은 경우는 가조 이시구로라고 일본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 노벨상 받은 소설가, 아, 네, 그가 어쩐지. 쓴 소설입니다. 예, 내용이 되게 깊이가 있고 네,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깊이 있는 영화 이야기 나눠주신 라이너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도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많은 좀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누가 더 인간다운가라는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서 좀 맴도는 것 같아요. 누가 더 인간다운가? 복제 인간인가 나인가? 나는 과연 인간다움이 맞는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가 앞으로 더 발전된 기술의 시대에 살아가는데 좋은 영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